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근 행보 그리고 앞으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그의 정책이 국내 그리고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금일 이 2차 전지 쪽 그 주가를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저희 이제 가족분들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지만,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런 언론 매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지금 보면은 2차 전지 쪽에 관련된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오히려 끌고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국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비율이 나이대가 40, 50대, 60대 젊은 분들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분들은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언론 매체가 제가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 스마트 시대에 더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그런 소문이 또 퍼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퍼져서 우리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산업은 멀쩡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 해석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도 보면 제목이 전기차 100% 불가능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얘기를 한 것은 블룸버그 그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전기차에 이의가 없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100%를 전기차로 현재는 진전시킬 수는 없다. 이 얘기는 즉슨 전기차의 성장성을 부정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캐즘 현상부터 겪고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금 환경정책, 이민정책, 외교정책, 지금 보면은 기존의 트럼프가 달라지고 있어요.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부정적인 부분,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 편향하지 않고 갈라치지 말고 지금 이 우리 국민들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국내 2차전지 산업에 미칠 영향도,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분들, 저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소중한 댓글 많이 받겠습니다. 질문 환영합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을 시작할 텐데, 그리고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신청 지금 엄청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이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소통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8월 달에 제가 홍콩에 출장을 가요. 그래서 홍콩 출장 중에도 뭐 현지 투자 환경 분석뿐만 아니라 현지 전문가 인터뷰, 금융 전문가, 뭐 기업인 인터뷰, 여러 가지 현장 방문, 기업 탐방, 그런 거를 다 커뮤니티에서만 우선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실시간으로. 출장 중에 뭐 발견한, 그때 싱가포르 출장 때처럼 유망한 그 투자 기회나 뭐 핫한 주식들, 그 다음에 뭐 전기차, 2차전지, AI 반도체 관련 분야에 대한 그 다양한 활동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호조모토부터 시작해서 GRST, 뭐 이제 AI 반도체 산업의 ASR, TI 뭐 협력 관련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연구소 설립을 또 했죠. 홍콩 정부가 3억 6천만 달러 투입을 해갖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얘기를 해갖고 아시아 시장 분석을 하고 국제 투자와 좀 비교를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커뮤니티 신청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예,
영상 고정 댓글에 들어가시면 저희 커뮤니티 입장 주소 있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입장을 해드린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또 드리자면 지금 사실상 원래는 걱정을 해야 되는 곳은 중국입니다. 지금 뭐 모든 중국산 제품에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그런 취지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중국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2023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2%, 2024년에 목표 성장률이 5%입니다. 관세 부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절반 이상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 성장률 하락의 절반은 수출 감소에서 비롯되고 나머지는 소비와 투자에 대한 타격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일부 상품을 제3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제3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또 염두를 또 해놓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우회를 해도 수출을 시도를 해도 아마 제3국들이 관세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판도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도 어려움이 또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중국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환경 정책, 그 다음에 이민 정책, 외교 정책,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최근에 그런데 트럼프가 AI랑 첨단 기술 개발을 여러분들 오히려 이 기사는 저는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오히려 기술 개발을 강조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혁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에너지 효율성 개선 프로젝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가 있고 트럼프가 최근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많은 인식을 보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언론 글들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 해외 인터넷을 봤을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미국 내 환경보호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가 강경한 이민 정책을 재검토하고 합법적인 이민자들을 위한 더 나은 통합 정책을 제안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통합, 경제적 기여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접근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법 이민을 막으면서도 이민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그런 반지지자들 예전에 그거에 대한 귀 기울임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노력으로 평가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보면 재평가가 또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 시민들의 이 재평가가 앞으로 2차 전지와 우리 AI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으로 글로벌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저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을 커뮤니티에 제가 공유를 해드렸는데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연준 대선 전에 금리 인하 자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파월 의장의 임기를 마치도록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뭐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을 한다는, 리스펙을 한다는 그런 메시지로 볼 수가 있고, JP모건 체이스 CEO 이 제이미 다이먼을 존경하며 그를 재무부 장관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이먼은 금융계의 높은 평가를 실제로 받고 있고, 이 사람의 임명 가능성은 금융정책의 안정성을 트럼프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만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대만이 지금 현재 미국 반도체 사업의 약 여러분들 100%를 가져갔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대만의 TSMC죠. TSMC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을 언급을 한 거예요. 네, 언급을 했고, 역시나 대만이 방어를 위해서 미국에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적절한 보상을 미국이 대만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대만에게 이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지을 수십억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 이거는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정책을 겨냥해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 저는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그 산업이 무조건적으로 크게 상승할 것이다, 크게 폭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섹터를 맹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면에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세계 시장을 봐야 됩니다. 국내 주식 시장의 사람들의 심리도 봐야 하지만 이 전 세계 투자 시장, 그 다음에 전 세계의 투자자들, 국내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인들까지도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런 소통이 필요한 그게 지금 매우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가슴이 답답할 정도인데, 예. 그래서 이 주식 갖고 지금 주식 정보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고 뛰는 것이고, 웬만해서는 노력한다고 노력이란 단어 자체를 쓰지도 않습니다. 노력은 기본이죠. 예. 유튜브 방송을 제가 하게 된 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것이지, 제가 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하찮을 수도 있는데, 나름 그래도 지금까지 이 살아온 그런 또 모습에서 해외에서도 오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맥들을 또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당선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엔비디아는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삼성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기업으로 거듭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에 맞춰서 전 세계가 정책이 펼쳐지고, 그리고 분명히 같이 이제 협력하는 그런 그 정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만의 이 반도체 사업 비중을 강조한 것은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제품 수요로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국내 뭐 반도체 그 기업들이 어제 이제 오르고 오늘 또 이제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제가 분석해드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의 관점과 저의 관점을 더해서 투자를 하셨다면 흔들리실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투자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 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엔비디아의 공급망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 내 생산 시설 확장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엔비디아의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뭐 이제 중국과 대만 간의 이 긴장, 그 다음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이번에 엔비디아가 엄청난 그런 그 매출을 또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위치한 TSMC와의 협력에도 뭔가 이 차질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엔비디아가 계획한 생산, 그 다음에 투자 전략의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좀 고려를 해보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한번 보세요. 쭉. 네. 이 지금 기업들이 문제인가 아니면은 국내 시장 이 문제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네. 저는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40 초반인데 처음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걱정된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네? 심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투세 관련해서도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바뀌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야를 떠나서, 제발 좀 여야를 떠나서 지금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좋게 본 사람이 아닙니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트럼프에 대해서 별로. 근데 지금 이 재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국에 대한 아무리 쇼맨십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트럼프의 발언들을 딱 보시면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춘다면 이거는 뭐 안정적인 금리 환경을 조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 상승을 유도를 하지만 자산 거품을 또 초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금리 안정은 과도한 변동성을 줄여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한 인간입니다.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달러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또 높죠. 이거는 원자재 가격 하락, 원화 약세로 이어질 수가 있고 수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의 임기까지의 보장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제공을 하는데, 이거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이 국내 시장처럼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유예해야 된다, 내년 초에 바로 오픈할 것이다,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갖고 제가 웬만하면, 참 저도 대한민국 애국자지만 국내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국내 주식 투자도 하되 해외 주식 투자도 권장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해외 주식 투자하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엄청 갈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외 주식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다 공개를 또 해드렸죠. 커뮤니티에서도 그렇고 싱가포르 갔을 때도, 싱가포르, 베이징 다 해외 지금 부동산을 다 마련을 해놨어요. 저는 해외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도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가능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일구어 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문을 공개하고 다 제가 읽은 거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올해 또 싱가포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인맥들과 만나서 올해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커뮤니티에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실제 JP모건 관계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쪽 관계자 지인분은 아직 모르겠어요. 만날 가능성이 아직 있을지 없을지는. 근데 JP모건 관계자, 그 다음에 싱가포르 또 투자자, 거액의 투자자들 만나서 이렇게 정보를 드릴 겁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JP모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이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CEO죠. 재무부 장관 후보 언급은 또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지금 국내 증시, 해외 증시 보면 이게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뭐 그래서 제가 언론 매체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지금이야말로 언론 매체들이 어떻게 움직여 줘야 되느냐, 국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업의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상당히 지금 좋지 않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개미 투자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나오잖아요, 벌써. 개인들, 동학개미. 개미라는 이 단어도 참 듣기 거북하죠. 예. 트럼프 트레이드 확산의 수혜주 찾기 혈안. 섹터별로 흐름을 한번 예측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만 TSMC가 이제 미국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것까지만 보면. 그리고 미국 반도체 생산 확대 정책이 국내 기업들과 협력, 그 다음에 수출 기회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삼성전자, 엔비디아 이제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또 터지겠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이 수혜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해외 주식 투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히려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에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히려 국내 이 주식 시장처럼 스트레스 받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스트레스가 크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가치 성장주, 기술주, 뭐 수출주, 뭐 여러 가지 이제 섹터를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투자자지만 앞으로 뭐 2, 3년 더 나아가서 5년, 1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제가 루빈 울트라 이 블랙엘에 대해서 분석을 수차례 해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에서도 AI 로봇 관련해서 이제 상용화 얘기도 나오잖아요. 로봇 택시도 이제 좀 딜레이가 됐지만 그것도 무조건 이루어낼 겁니다. 왜? 중국에서는 이미 여러분들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이미 앱으로 해갖고 운전자가 타지 않은 택시들이 지금 다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베이징 시내에서조차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부각이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투자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갈릴 겁니다. 저도 지금 엔비디아를 480달러죠. 액분 전에 정확하게는 483달러 선에서 크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투자를 할 때 커뮤니티에서 같이 공유를 해서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한미반도체도 5만 원 조금 넘어서. 그래서 이게 참 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참 애매한 게, 한미반도체, 뭐 금양, 엔비디아 다 좋은 기업이잖아요. 성장성이 높고. 그러면 저는 이 기업에 대한 그 방송 정보들을 계속 꾸준하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또 원하시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한미반도체가 5만 원 선에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방송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근데 제 방송을 보시고 관점을 잡고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신규 투자가 계속 유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고점에 물릴 수가 있어요. 고점에 물려서. 그래서 애초에 이제 방송을 한 번만 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방송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규로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앞전에 방송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를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저는 다 생각을 해요. 네,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 제가 이제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바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제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지,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바로 이때다 바로 투자하셔라, 이 취지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제공을 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구독자가 3만 명이 단기간에 돌파를 했어요. 단기간에 돌파를 해서 3만 이제 5천 명 달려 나가고 있는데, 커뮤니티에 아직 입장하시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지금 이제 총 정보방, 가족방, 아카데미하고 한 3천 분 정도가 10분의 1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계시는데,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려요. 유튜브 채널보다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가시는 게 좋을까, 자극적인 부분은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오로지 올바른 정보, 특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위해서만 이곳에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굴 없는 그런 방송, 그리고 오를 때 오르지 않았냐, 내릴 때 추가 매수해야 되지 않냐, 이런 방송은 여러분들이 잘 필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꾸준하게 한결같이 번복 없이 우유부단하지 않게 방송 제공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도 다른 유튜버들을 폄하하고 까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뭐 가족분들 중에서 어떤 유튜버가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어떻게 되고 있다, 뭐 안 좋은 얘기만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저는 올바른 투자, 특별한 투자, 올바른 정보, 특별한 정보들을 위해서 계속 나갈 것입니다. 좀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를 좀 주제와 맞지 않는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진심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적지 않은 금액을 기부를 해 왔을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선거운동 돕기 위해서 아메리카 팩에 이제 슈퍼팩에 매달 4,500만 달러, 하나로 약 623억입니다. 이거를 기부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선 직전 10월까지 총 여러분들 2,500억입니다. 한화로 2,500억.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얘기를 여기도 했는데, 이걸 보면 머스크 기부금이 지금까지 올해 대선 관련해서 알려진 최고의 5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이래요. 이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이제 입장을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모든 정부 이 보조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죠. 정부 보조금이 뭐 시장을 왜곡한다고 생각을 해서 자유시장에서의 경쟁을 머스크는 선호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이 폐지가 되면 테슬라의 경쟁사들, 그리고 새로운 전기차 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테슬라의 지배적인 위치를 더욱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 트럼프와 그리고 또 이제 열린 소통을 자랑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아무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자신은 트럼프에게 전기차의 장점을 계속적으로 설득한다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매달 몇백억 원의 이 캠프 지원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 포함입니다, 강화하려는 그 의도가 보이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의 사업,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저는 펼칠 수 있다고 봅니다.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죠. 전기차 보조금을 아예 폐지하진 않겠지만, 설사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테슬라는 시장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경쟁사들보다 더 적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그 기회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체 생존력입니다, 여러분들. 정부 지원 없이도 생존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테슬라가 올라왔다는 거에 주요점을 둬야 돼요. 우리 주주분들, 뭐 테슬라의 주주분들이나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바라보시는 투자자분들은. 예. 참 그러고 보면 이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가 테슬라 주식에도 그렇고 2000지 쪽에도 그렇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네요, 결국에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과 기부가 테슬라의 이미지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또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이 산업의 이제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한번 봐야 되겠고, 앞으로 이런 정치적 후원이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력을 또 강화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또 이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AI 맨해튼 프로젝트,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AI 그 맨해튼 프로젝트. 이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핵무기 개발 계획 맨해튼 프로젝트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AI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려는 계획이에요.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에도 AI가 탑재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이제 그 얘기 나오는 겁니다. AI를 활용한 군사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 목표예요. 예.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기술 기업에 대한 유리한 AI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계약을 맺는 기술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중국과 또 기술 경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AI 개발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한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의 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AI 연구 개발을 촉진하는 데 주안점을 또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엔비디아도 이 AI 하드웨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선도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방향이 나아갈지는 모르겠지만 100%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엔비디아가 없이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엔비디아의 제품 수요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또 AI 활용한 군사 기술이 개발 강화되면 또 엔비디아 GPU, AI 솔루션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개발을 하고 또 배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활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예, 국방부와의 계약 관련 가능성, 뭐 이건 시기상조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뭐 어마어마한 거죠. 뭐 국방부와 계약, 엔비디아와 이게 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뭐 변동성이 있겠지만 이 맨해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의 전반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에게도 SK 이노베이션, 뭐 삼성 SDI, 전기차 생산이 어떻게 될지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요 증가는 좀 늦어지더라도 될 겁니다. 2000지가 이제 뭐 조정이 더 올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장 가능한 그런 산업이죠. 저는 그래서 금양 관련해서만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으니 금양 관련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웬만해서 다른 2차전지 기업들은 웬만해서는 방송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너무 사실상 2차전지에 맹신돼서 이 고립된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금양의 성장 가능성을 응원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다른 2차전지 모든 기업들이 마냥 올라갈 것이다 단기간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2차전지 금양을 제외한 2차전지 기업에는 투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이 AI와 같은 첨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를 한다면 이런 기술이 또 2차전지 산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 AI를 활용한 2차전지 생산 효율성 개선, 뭐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 개발, 그 다음에 그로 인한 그 국내 K 배터리 산업의 부각, 이런 게 이제 또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은 섹터를 맹신하기보다는 국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 섹터는 지금 맹신해서 투자할 그런 때가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고 해외 투자 관점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맹신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기술 혁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루어지는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된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보람됨을 느낍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뮤추얼 기술이 파악하는 거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